3년도 9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노동시장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저축이 다 떨어진 근로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지난주에 매우 높게 나왔죠. 그런 분들이 이제 소비에 동참하면서 다시 소비를 늘리겠죠. 이제 그래서인지 소매 판매가 중산층 소매 판매가 좀 상승했습니다. 5%면 연평균 예년의 평균 수준입니다. 4.6 뭐 5%대 이 정도에서 유지만 되면 침체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낙관 지수인데요. 다음으로 고금리 상황하에서 뭐 홈빌더들이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이렇게 완전 레벨을 다운됐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인 게 가장 힘든 요인인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지난주에 나온 CFP,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나온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나온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서 장기금리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금리는 반등하는 수준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으로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의 상승률이 좀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얼마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임금을 줄이고 있는데 이게 지표에 반영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네,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인데요. 푸드하고 음식과 에너지, 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좀 덜 오른 편인데 지금 뭐 상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부동산 반등하고 임금 상승률 감소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상승했고, 다음으로 실질소득 보시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주 변동폭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만큼 내 실질적인 소득이 그만큼 변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안정적인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의미는 이제 소비에 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줄 위험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생산자 물가 월 단위로는 조금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그 반등 폭이 이제 월 단위로 보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0.3%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 쪽만 좀 내려오면 크게 무난하게 물가가 다시 뭐 급반등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보시면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패턴도 그렇고 전체적인 소비 패턴도 그렇고 소비가 버텨주면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침체 징후가 일단 없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이제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도 침체 위험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 재무제표인데요. 아주 천천히 연준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걸 보면 유동성을 급격하게 줄일 때 항상 문제가 나타났었거든요. 전통적인 체제에서 뭐 은행 쪽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연준에서 엄청난 돈을 풀고도
유동성을 매우 천천히 줄이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재무부에서는 계속 미국 엄청나게 채권 발행해서 돈 쓰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든 저런 면에서 보든 그래서 경기 침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을 통해 본 시장인데요. 채권금리 선물도 거의 횡보했습니다. 소폭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횡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식시장도 거의 상승했다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만기를 맞아서 하락했습니다. 물가지표가 반등하니까 금리는 당연히 이 정도 올랐는데 뭐 이 정도는 거의 횡보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크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2주간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시장이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파월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에너지, 부동산, 서비스 임금 쪽 이런 쪽 상승률 감소 이런 쪽 계속 하면서 지표는 호조인데 그렇다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상승 쪽이고 그러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상승은 아마 다들 한두 번 남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계속 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이런 쪽에 보면. 그래서 이번 주 FOMC가 결국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요. 이제 FOMC 있고 주택가격 이런 주택시장 동향 나오고 어찌되었든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이제 올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로 통제 가능한 이제 더 이상 뭐 만약에 올리면 빚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이자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자 소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시간을 잡고 천천히 통화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이제 통화량이 줄어드는 뭐 그런 효과도 매우 이제 미미한 쪽으로 가고 있죠. 왜냐면 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저래해서 시장은 횡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